내가 공부로는 정말 의대에는 정말 뛰어난 애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얘네들이랑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가서 연구를 해오면 그래도 연구할 줄 아는 놈이니까 써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도 하고 뭐 해서 갔었죠. 근데 이제 가서 정말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네, 궁금해요. Got me upside down, spinning around you. Wanna taste the clouds, dance with the moon. Take a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네, 궁금해요. 돈이 없으면 서럽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서럽다. 이게 돈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돈도 약간 상대적으로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그게 진짜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뭐 어떤 막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과 본과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카이스트를 갔으니까 그죠.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없죠. 상태로 그냥 박사 따라간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뭐 사실 용돈 30만 원으로도 살고 있었으니까 뭐 돈 좀 없어도 어때?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꿈을 쫓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죠. 근데 이게 그때 첫 해 월급이 이제 65만 원? 네. 이게 박사 카이스트는 따라가니까 네, 그때는 이제 랩에서 나오는 건 30.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 보조를 또 좀 줬었어요. 네. 그 학교에서 40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 떼고 뭐 해가지고 60 정도 대략. 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너가 이제 졸업을 했으니 이제 너의 길을 가라. 그래서 지원이 끊겼죠. 당연히 딱 용돈 끊기고 한 달에 60으로 기숙사비는 그때 한 달에 7만 원. 그리고 등록금이 있었거든요. 등록금을 다 대주는 게 아니에요. 카이스트가 싸요. 엄청 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월급 60만 원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돈도 크죠. 뭐 교통비 뭐 KTX 한번 타면은 3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라도 받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버티자라고 해서 은행을 딱 갔더니 선생님은 뭐 안 되는데 그냥 그때 카이스트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으로 갔는데 그래도 원래는 대학원생들한테 잘 안 해주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은 조금 해줘서 5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500만 한도가 500만 원에다가 연이율을 7%를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거기서 이제 했던 말 있죠. 그 선생님이 의사 자격증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는 결국 당신이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 학생이다.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 의사 자격증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학생은 전업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그때 내 친구들은 다 인턴 시작해서 물론 힘들지만 돈을 그래도 뭐 300 좀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간극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애들은 뭐 차도 사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벌면 뭐 대출로 또 차 사놓고. 네. 슬펐죠. 그래서 이제 너무 하고 또 일도 또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예 모르는 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일도 모르겠지. 뭐 완전 답답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돈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다. 그냥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별로 안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되게 서러웠어요. 원룸 사실 기숙사 생활도 제가 대학생 하면서 6년을 살았었는데 혼자 살아보고 싶기도 해서 원룸을 구하고 싶기도 하지만 원룸 구할 돈도 없고
기숙사비 7만 원도 비싸다 하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 카이스트에서도 5년 동안 네, 기숙사 있었습니다. 5년 내내? 5년 내내 기숙사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끝냈는데 레지던트 2년 차 되면서 했으니까 기숙사만 전공의 때도 기숙사 생활을. 네. 와. 그래서 한 13년 정도 기숙사 산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했죠. 어찌 해서 이제 5년 차 때는 월급이 올라서 130만 원 이제 네.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찌 인턴을 하고 첫 받은 월급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땡땡이 네, 찍힌 네. 거예요. 네. 야, 그때 그 감격. 그게 그 참 돈이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격이었는데 점점점 드는 생각이 진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힘들잖아요. 뭐 밤새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한 그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또 잘 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지만 사실 시급으로 따지면은 네. 거의 기본 시급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이게 그냥 내 노동 가치를 전혀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원래 내 목표는 교수였는데 이제 교수님들도 보고 뭐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월급이 작아요. 그러니까 또 교수라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집에 또 정말 막 밤 늦게 가시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고, 근데 월급은 뭐 그런 게 저는 좀 내가 분명 교수를 하면은 내가 카이스트 갔을 때 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돈 벌어가지고 이제 막 좋은 차도 사고 뭐 집도 좋은데 이제 뭐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는 다 거지돼가지고 집 이제 못 구하겠지만 뭐 의사들 돈 벌어봤자 집 못 사죠. 그렇지만 아무튼 상대적인 그 박탈감은 분명히 심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 그럼 나는 어쨌든 돈을 벌긴 벌어야겠다. 그리고 적어도 내 동료들하고는 비슷한 수준 이상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수는 내 코스가 아니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마취과 전문의로서의 네. 이제 가면 되는데 가면 되죠. 그래도 이제는 좀 이제. 돈도 좀 있어야겠다, 벌어야겠다라는 그죠.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일단 그쪽으로 가서 좀 해야겠다라는 그죠, 생각을 그죠. 할 텐데 그죠? 또 지금 약간 조금 딴 것을 하는 걸 거죠.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더 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큰 꿈이. 큰 꿈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임상 의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한 명 한 명 보게 되잖아요. 네.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개원을 해서 뭐 대박 개원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그 한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한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가들을 이제 보면은 의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사업가들이 많겠죠.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심히 살아갈 때 뭐를 목표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의 최종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있는가를 본 거죠. 그럴 때 뭐 의사들도 물론 대박 의사들이 뭐 대학까지 세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냥 잘 산다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돼도. 사업이라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권혁호 수의사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동물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랑도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자문 일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자문 일을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에서 같이 코웍을 하자라고 왔어요. 그래서 바램펫이라는 데서 이제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 솔직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의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는 막 여러 가지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많지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나 이렇게 막 그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게 막 되게
꼭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미국 심장학회 이런 데서도 보면 뭐 아니면 뭐 캔서 ORG인가 미국 뭐 그런 사이트들 보면은 그런 데서 보통 권하는 게 뭐 건강한 식습관, 뭐 야채 섭취, 뭐 과일 섭취, 그다음에 뭐 운동, 뭐 그런 것들 칼로리 조절, 뭐 이런 것들 금연, 뭐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게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데이터가 명확치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더 챙겨 먹고 막 알만한 의사들은 또 뭐 그렇게 막 신경 안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본인이 의사로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될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저도 뭐 모르기 전에는 몰랐던 물질이고 그러니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심지어 이제 그 NIH에서 임상 시험들을 모아놓은 네. 그것들이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커큐민이라고 쳐보면은 지금 항암 쪽에서 임상 3상, 4상도 하고 있고요. 뭐 구강 쪽에서도 임상 3상, 4상 뭐 이런 식으로 임상 실험을 아예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확실함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사실 이게 사업이 얼마나 크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처음 네. 시작할 때는 네. 약간 저의 펑션이 그러니까 내가 나름 카이스트도 갔다 오고 뭐 큰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까지 땄는데 그런 거가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쪽에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님께서 너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회의하고 있고. 자본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본은 저희는 다 저희 자기 자본으로 했고요. 네. 빚내서 했죠. 빚도 좀 들어갔고. 저는 다 빚이에요. 아. 저는 다 빚이고 우리 수의사님은 잘 모르겠고. 자본을 아직 당연히 뭐 빚낸 게 안 갚아졌고요. 지금은 근데 사실 역대 지금까지 번 돈의 총 액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쵸, 전공 그쵸. 생활 5년인데. 그죠? 가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상의사는 제가 교수를 포기했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 네. 이제 그냥 페이 닥터를 하다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로 하게 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은 저는 아직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돌아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플랜 B가 솔직하게 플랜 B가 있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해서 망하면 뭐 다시 시도하는 거지. 다시 시도한다. 이런 게 있었던 거고요. 이제 또 수의사님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 망한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